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설입니다. 어제 사법부는 윤석열이 청구한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분석문건 작성 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행위에 해당한다. 검찰 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 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2개월은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그동안 벌여온 일들이 모두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비위라고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곧바로 기소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선 후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해서 직접 징계를 지휘하셨던 추미애 장관 역시도 당장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주문까지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재판부의 판결에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2개월은 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판시한 것은 당시 징계위원회 결정이 얼마나 허접한 수준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지적해 준 것입니다. 당시 징계위원들 윤석열 무서워서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반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나마 다행히도 사법부에 아직도 정의로운 판사가 일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윤석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홍순옥 판사 그리고 조미연 판사는 어떤 심경일지 궁금해집니다. 여튼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서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의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현재 채널A 사건과 한명숙 모해중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을 수사 중인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으면 곧바로 기소 처리해야 맞는 겁니다. 판을 깔아줬는데도 눈치 보면서 기소 처리 안 하면 정말 공수처는 문 닫아야 합니다. 공수처 출범 후에 아직까지도 어리버리하면서 단 한 건의 수사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 끌 이유가 더 이상은 없어진 것이죠.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할 당시에 기레기들이 보도했던 기사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과 중앙일보가 당시 보도했던 제목을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언론개혁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윤석열 측은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는데 징계 판단을 지금 왜 하냐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억지를 쓰기도 합니다. 아니 지가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해놓고 지한테 불리한 판결 나오니까 억지 부리는 거 보십시오.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한편 윤석열의 판결이 나오자 오늘 민주당 의총을 방문해서 기립박수를 받고 연설을 하셨던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을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윤석열이 그런 명예가 있기는 하겠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명예란 게 있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서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을 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서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판부가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측근과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서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서 여권 인사를 고발 사주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 파기 범죄 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다. 끝으로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석열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의총에서도 개혁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주신 것은 더 강한 개혁을 이루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부응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같은 자를 또다시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즉시 기소수사 분리 법안 입법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의총을 마치고 나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의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이 최근에 보니 어떤 스님한테 가서 공부하는 것 같다. 왕자를 쓰시고 이상한 분들한테 가서 국정을 배우면 나라가 큰일 난다 라고 후려쳤습니다. 정말 국제망신입니다. 자, 윤석열이 오늘 TV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궁금해집니다. 어제 징계와 그리고 또 이런 당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유승민과 홍준표를 저격하기도 했는데 오늘 TV토론에서 또 어떤 흥미진진한 재미거리가 쏟아질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사실 그들의 토론을 보고 있노라면 이거는 대선 후보 토론인지 동네 이장 선거 토론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홍준표가 어제 후배라서 조심스레 다뤘지만 건방지다면서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만배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늦게 기각이 됐죠. 도대체 얼마나 허접한 영장 청구를 했기에 기각이 된 것일까요? 검찰은 화천대유 사건을 수사하자는 것일까요? 아니면 덮자는 것일까요? 검찰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는 후자 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받은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인물들이 전부 자기네들 선배들인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돈 준 놈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냐라는 것이죠. 구속영장 청구 시에 곽상도 아들 50억 원이 뇌물이라고 적시된 부분 때문인 것일까요? 허접한 영장 청구로 기각이 됐는지 아니면 재판부의 선택적 판단인지는 현 상황에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여권과 야권 모두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국민의 의혹을 시원하게 풀어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검찰인지라 무엇을 해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현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딱 김오수 총장의 스탠스를 그대로 닮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